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시장은 거듭되는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거치고 난 뒤 반드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전해드릴 건 이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수수께끼의 트윗을 남겼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을 24시간 뒤에 남긴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혹시 XRP, ETF 출시에 대한 소식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전에 리플 약식 판결에서 XRP는 공식적으로 비증권으로 인정되었고, 그 후 제미니는 XRP를 거래소에 재상장시켰었는데, 제미니는 애초에 XRP의 호의적인 거래소라고도 볼 수 있죠. 더불어서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다음 ETF에 대한 가능성으로 XRP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자산관리사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관리자로 제미니가 지정되었어요. ETF의 관리인은 펀드 자산을 보유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고, ETF 주식의 생성 및 환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미니가 최근에 프랑스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VASP 라이선스를 획득했거든요. 이에 따라 제미니 측은 아일랜드를 유럽 본사로 삼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프랑스에서 본격적인 거래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애초에 제미니와 연결된 바네크는 2015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난 4월에 유럽에서 최초의 강산 ETF를 출시하는 등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태계를 확장시켜 왔었어요. 따라서 이런 바네크와 제미니의 모습들은 현물 XRP ETF 도입에 활용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 새로운 합작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 XRP에 대한 우호적인 법원 판결, 유럽에서의 제미니의 규제 진전, ETF에 대한 거래소의 역할이 결합되면서 꼭 XRP ETF가 아니더라도 유럽에서 XRP의 거래량과 유동성이 늘어나며 생태계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이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송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코인베이스 소송이라고 말씀드려왔었는데, 또 하나 연관될 수 있는 소송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다시금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일단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SEC는 작년 6월 5일 바이낸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거래소는 이에 대한 소송 기각을 요청하고 있죠. 이번 소송은 SEC 코인베이스 소송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증권 여부와 SEC 규제 적절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는 만큼 암호화폐 규제 지형을 규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보이고 있죠. 현재 SEC는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의 거래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거래량 조작, 미국 사용자의 플랫폼 접근 허용, 시장 감시 통제 기능에 대한 투자자 오도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열렸던 소송 구두변론 심리에서 다른 SEC 암호화폐 기업 간 소송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취급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암호화폐 증권 간주 및 SEC 규제 적용의 근거를 묻는 여러 질문이 나왔었어요. 여기서 바이낸스 변호사 측은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함으로써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모순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SEC는 암호화폐 기업에 들어와 등록하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문을 닫아 규제를 이행할 경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반대로 SEC 측은 수년에 걸쳐 발표한 지침을 인용하면서 기관이 모순된 방식으로 규제에 접근했다는 거래소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암호화폐와 모든 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는 명확하며 규제기관이 특별히 기업에 연락해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상기시킬 의무는 없다면서 반박을 했죠. 더불어 바이낸스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BNB, BUSD 토큰을 발행해서 구매자들에게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도 언급했죠. 그리고 이에 대해 바이낸스 변호사 측은 모든 기업은 스스로 홍보한다면서 홍보한다는 사실 자체가 증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다음 구두변론에서 유통시장에서의 토큰 판매와 1차 발행에서의 토큰 판매가 동등하게 취급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거든요. 여기서 바이낸스 측은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지는 2차 판매는 자금을 모아 공동기업에 투자한다는 하위 테스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SEC는 토큰이 증권성을 가진다면 판매 유형과 관련 없이 증권성을 가지게 되고, 블록체인 토큰을 위한 2차 시장 창출은 토큰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이며 구매자들이 이를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더불어 SEC는 바이낸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BUSD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바이낸스에서 사용자는 BUSD를 포함한 자산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소 서비스와 패키지가 판매됐다는 점을 지적했고, 지난 12월 일부 승소했던 테라폼랩스 약식 판결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 담당 판사가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의 주요 사용 사례가 앵커 프로토콜을 통한 수익률 획득이었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는 SEC의 의견을 받아들였음을 전달했는데, 반대로 바이낸스는 정치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규제기관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요 질문 원칙을 이번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법원이 SEC 손을 들어준다면 SEC는 가치가 상승하는 모든 자산으로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어요. 여기서 사건을 담당한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질하면서도 확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는데,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려면 실제 계약이 수반돼야 한다는 바이낸스의 주장에 대해 판례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설계된 법령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SEC에는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증권의 경계는 어디인가 라고 묻기도 했어요. 결국 해당 소송 기각 여부는 나중에 결정되게 되며 심리가 마무리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에 이어 이번 바이낸스와 SEC 소송도 암호화폐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담당 판사가 어떤 것을 근거로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지에 선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앞서 리플 약식 판결에서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얻었지만, 또 반대로 테라 소송에서는 증권인 경우가 생겼기에 더 많은 선례와 기준을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개인적으로 SEC가 코인베이스에게 걸었던 소송의 기각 확률이 70%라고 일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만큼 바이낸스 소송 역시도 법원이 기각시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법원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을 기각시키고 더불어 이번 연도 중반기에 있을 리플 소송까지 승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더 이상 증권이라는 시비가 걸리지 않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더불어 엇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맞물려 있어서 장애물 없는 폭발적인 상승장이 올 수 있고, 연말에는 미 대선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시장이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알트코인들은 더한 조정을 겪고 있는데, 기관 세력들의 입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의 물량이 몰렸기에 이처럼 조정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조정이 끝난 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의 끝,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와 리플의 승소, 마지막 미 대선까지 맞물리는 폭발적인 상승장이 기다리고 있으니 결국에 봄날은 온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